일단은 질문 받아가지고 좀 해봅시다.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그냥 바로 진도 나가려고. 있으면 받고 없으면 그냥 바로 길 거. 오늘 진도 나갈 것도 많기 때문에. 70번. 70번. 그래, 70번 일단 해볼까? 자, 70번이 73조 위에 70번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자, 70번. 자, 70번은 아마 문제를 좀 이해 못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자, 1부터 A까지 해서 함수 누구의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의 최소값을 fA라고 하자. 그랬을 때 f2, f3, f4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될 거냐면 일단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좀 알아야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 일단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3차 함수잖아. 그치? 그럼 내 머릿속에서 대략적인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면 좋을까? 아무래도 이런 느낌이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언제 극대인지 언제 극소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되겠어? 얘를 미분해 주는 거야. y 프라임은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12x니까 이거 0 되는 지점 언제랑 언제야 보니까? x가 언제랑 언제일 때 0이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6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잖아, 그치? x가 언제랑 언제? 그치, 0이랑 2일 때죠. 그러면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야? 0일 때가 극대야, 극소야? 그죠. 0일 때가 극소고 2일 때가 극대죠. 그럼 실제로 그 값도 우리가 한번 알아내보면 얘가 0일 때 0,1, 그 다음에 2일 때 계산 좀 해보자.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그림 그려보면 얘가 0,1이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보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24 플러스 1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거니까 여기가 2,9가 되는 듯 하다, 그지? 25에다가 16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 함수예요.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부터 A까지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의 최소값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자, F2라는 건 무슨 뜻이야? A가 얼마일 때라는 거야? A가 2일 때라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자, 1부터 1이면 아니지. 자, 1부터 2까지로 잡았을 때 이 구간 내의 최소값은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자, 1부터 2까지 우리가 구간 잡았을 때 최소값은 언제가 최소값일 것 같아? 언제 최소값을 가질까? 내 말 이해되니 혹시? x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될 것 같아? No. 잠시 잘 봐봐. 다시. 자, 지금 요 fx, 요 함수, fx 아니죠, 미안. 요 함수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그냥 이 함수의 전체적인 모양새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의 최소값은 언제? 이 구간에서. 그러면 F2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언제? 자, 구간 1,2라는 게 무슨 뜻이야?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2일 때 함수값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죠? 2일 때 함수값이 아니라 F라는 녀석을 새롭게 만든 거야. 그냥 1부터 2까지. 그러면 이게 전체로 생긴 거잖아. X가 1부터 2까지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일 때잖아. 그럼 1부터 2까지면 대충 간 가운데쯤. 그럼 여기 1부터 2까지 잘랐을 때 1부터 2까지 잘랐을 때 이 구간 내에서 언제 가장 작은 값을 갖겠냐고. 당연히 1일 때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야. 왜? 이것만 봐가지고 모르거든. 이것만 봐가지고는 야 1부터 2까지 해서 언제 제일 작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생각밖에 당연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게 이번 숙제도 그렇고 오늘 나갈 내용도 그렇고 다 뭐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려보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이 이런 거겠구나, 저런 거겠구나, 조건이 오겠구나 이렇게 갖다 푸는 거거든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는 거 알아요? 아, 1부터 2까지 이 그래프 모양일 거니까 1일 때 제일 작겠네. 그럼 이때는 F2는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F2는 당연히 1일 때 함수값이니까 1 집어넣어볼까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5 나오나? 그죠? 그래서 F2는 5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F3이라는 걸 한번 구해볼까? F3이라는 건 당연히 뭐야? 이제 이거는 굳이 안 쓸게요. 그럼 뭐야?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잘랐을 때. 그럼 1부터 여기까지 묶었고 3까지 잘랐을 때. 그랬을 때 최소값이 언제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원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와 최소는 양 극값이랑 극값으로 확인해 봐야 돼. 맞지? 그치? 그런데 내가 미리 다 작업을 쳐놓은 거야. 다 작업을 쳐놨는데 보니까 어차피 지금 여기서 극값이라는 건 극대값이니까 최소값에는 뭐 관여할 게 없어요. 뭐 최대값이면 뭐 한번 확인해 봤을까 싶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만 따지면 돼? 얘가 지금 1,5거든요. 그럼 즉 3일 때의 함수값이 얘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미리 스포일러 하면은 얘가 다음 작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3 집어넣어서 한번 적어볼게요. 3 한번 집어넣을게요. 3을 집어넣어주면 그러면은 3 세제곱해주면 27이니까 마이너스 54에다가 그러면은 9, 6에 54 6, 54가 지금 플러스 그럼 얼마? 아 여기가 3,1이네. 그치? 그럼 뭐야? 높이가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버렸습니다만 사실은 높이가 여기였던 거야. 조금 제대로 그려보면 3일 때가 어디라고? 3일 때가 여기네. 해보니까. 맞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F3은 얼마나 갈 수 있어요? F3은 얼마? 그래서 그치? F3은 1인 거야. 그치? 여기서 던져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F4를 구할 건데 자, F4는 지금 모양새를 보니까 야, 이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X가 언제일 때 가장 적겠어요? 이제 뭐야?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래 모양새를 보니까 당연히 언제야? 4일 때가 제일 좋겠지 뭐. 그지? 더 내려갔으니까. 그럼 그냥 4일 때 함수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4 집어넣겠습니다. 4 세제곱해주면 얼마? 그지? 뭐 마이너스 128에다가 여기는 96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지? 그러면 이게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31인가? 계산 틀렸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 돼요. 뭔 뜻인지. F1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떨어지면 바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 화목반이 어제 딱 도함수 활용 3 다 나갔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도함수 활용 3 다 나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일단 따라잡아 보려고. 네, 있으십니까?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79번. 79번. 그래, 79번 해보자. 자, 여기 승리하는 그러게. 이거는 먼저 그렇네. 뭐를 풀어? 아니면 넘어가? 딴 건 또 있니? 이거 한개 없어서 벌써 다 떨어졌나? 10번. 10번. 더 있잖아.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k는 0. 자,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보니까 자, 한 개의 음근과 그러니까 x 값이 음수인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허근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근 그지 i가 포함된 그지 그런 허수의 근이 나온대요. 자, 이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무슨가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지금 도함수 활용 이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역시나 우리가 뭐 일반적인 마치 2차 방정식 때 판별식이나 이런 것들처럼 막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막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그리는 법을 배웠으니까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그려보고 그러면은 이 3차나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겠구나 라는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지금도 어떻게 할 거냐? 3차 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 마이너스 k는 넘겨주고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x 세제곱 아니지 굳이 다 쓰지 말자. 굳이 다 쓰지 말고 요거 제가 넘겨서 이렇게는 k로 바꿀게요. 뭐 이건 제가 지우고 다 써도 괜찮죠? 이 정도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친구를 뭐라고 생각해? 얘를 내가 잠시 fx라는 3차 함수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요 3차 함수와 y는 k라는 건 어떤 녀석? 상수함수니까 어떻게 생겼어? 가로줄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이 가로줄과 3차 함수가 만나는 그 x 좌표가 바로 얘네들의 근이 되는 거. 그러면 음수인분이 나온다는 건 교점 중에 하나의 x좌표는 음수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알겠으니까 뭐부터? 당연히 3차 함수부터 그릴 수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못 풀 수 있어요. 그건 좀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못 풀 수 있어요. 하지만 3차 함수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3차 함수, 4차 함수 최소한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이런 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왜 미분하겠어? 당연히 언제 극대인지 언제 극소인지 언제 증가인지 언제 감소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미분해 보면 f 프라임 x는 뭐라고 돼? 불러봐. 뭐가 돼? 그지? 3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8x 그지? 플러스 그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죠? 자, 그럼 이 녀석은 잘 보니까 3으로 묶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나오는 걸 보니 어떤 녀석? 3을 해주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 친구를 미분해서 나오는 3차 함수가 어떻게 미분해서 나오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네. 1과 5일 때 이렇게 만나면서 요게 이제 뭐라는 거야? f 프라임 x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뭘 갖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이 녀석의 이제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자,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1보다 작을 때랑 5보다 클 때 얘네들의 도함수 함수 값이 어떻게 돼? 양수 값이 나와요. 맞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3차 함수는 어떻게라는 거야? 원래 함수는 x가 1보다 작거나 5보다 클 때 도함수 함수 값은 양수잖아. 그럼 원래 함수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야. 1일 때와 5일 때를 기준으로 이때는 증가, 이때는 증가. 그럼 1과 5 사이에서는 어때? 도함수 함수 값이 음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때 분함수는 감소한다는 거야. 그럼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1일 때가 그때야 극소야? 1일 때가 그때야 극소야. 그때 5일 때가 극소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본다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까지 한번 알아내 봅시다. 여기는 1일 때인데 1, 당연히 여기를 갖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집어넣어주면 1, 얼마냐면 7인가요? 그죠? 얘가 1,7이야. 그 다음에 5 집어넣어볼까요? 5일 때는 집어넣어주면 125에다가 빼기 225 더하기 75 그러면은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25 너만 줬으면 안 되죠. 5, 마이너스 25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네. 그 다음에 얘가 보니까 참고로 보니까 뭐야 0,0도 지나네요. 맞죠? 그죠? 함수가 대략적으로 보면 1과 5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0,0 그러면 조금만 더 오른쪽에다 그릴게요. 왼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금 어떤 함수? 지금 제가 저기 그린 fx라는 3차 함수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셨을까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이건 제가 지금 fx를 그린 거고요. 자, 이 fx를 그린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 이거랑 y는 k랑 만나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가로줄을 그을 건데 가로줄을 그었을 때 뭐야? 한 개는 음근이 나오고 두 개는 허근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한 개는 음의 근이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음수 쪽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요 y축보다 왼쪽에서 하나 만드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막 이렇게 지나가진 않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두 개가 허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허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허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결국은 만나서 x좌표가 나오면 이건 결국 뭘 거냐? 실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실근의 개수 몇 개인 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조건에서 얘기하는 게 한 개라는 거야. 무슨 일이 되죠? 실근은 한 개예요. 그러면 결국 교점이 몇 개여야 된다는 거야? 교점이 한 개여야 된다는 거야. 왜? 만약에 이렇게 교점이 생긴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교점이 만약에 생기면 이때는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3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양의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가 나온다는 건 교점이 아예 생기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럼 당연히 y는 k라는 친구가 가운데로 툭 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여기 위를 쓱 하고 지나가든가 이거 아래를 쓱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근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교점 중에 하나의 x좌표는 어떻게?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위를 지날까? 아니면 이쪽 아래를 지날까? 당연히 아래를 지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3차 함수의 그래프랑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이렇게 k가 지나가야 음수인 실근이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 나오는 상황이구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k라는 값은 뭐보다? 요 극소값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결과로 가지고 마이너스 25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 그래프를 보면 k는 마이너스 25보다 작아야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답이 나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의 모양을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10번이지, 그렇지? 네. 그래서 정수 K 최대 값은 마이너스 26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또 질문할 거 있으시면 혹시? 12번. 그래, 11번. 자, 그럼 여기다 바로 할게요, 그러면. 자, 12번.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방정식. 자,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x 3제곱 더하기 8-k는 0의 음근의 개수. 뭐라고? 음근의 개수가 fk라고 할 때 그랬을 때 나보고 뭘 구하라고 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fk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뭔 뜻인지 혹시 기억나요?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 이거 자체가, 기호 자체가? 그지? 뭐야? K에다가 뭐부터 뭐까지 대입하라는 거야? 1부터 19까지 대입해서 뭐 해라? 더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건 무슨 뭐랑 똑같은 말?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쭉해서 F15까지 더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F는 뭐야? 지금 여기서 F는 이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뭐야? 요 녀석이 나오는 은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마이너스 K 나와 있으니까 저는 얘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쓸게요. 늘 K라고 쓰고. 그럼 역시나 이번에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요 4차 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 이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음근이라고 했으니까 음수 쪽, 마치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음수 쪽에서 만나는 게 몇 개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부터? 얘부터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fx가 나왔으니까 얘를 잠깐 gx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fx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gx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gx를 역시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나 또 미분해 주셔야지 되는 거야. 미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 g'x는 그지? x 세제곱 3x 제곱 이렇게 나와. 그러면 보니까 x가 언제랑 언제? 0이랑 마이너스 3에서 만난다, 맞지? 그지? 요거 여러분들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이 3차 함수? 이 3차 함수 그림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니? 얘들? 이 3차 함수가 지금 미분에서 나오는 얘는 아까 3차 함수였으니까 미분에서 2차가 나왔고 지금 4차가 미분에서 요한 녀석이 나왔거든? 그럼 이거 그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 얘를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다 필요 없고 얘를 그려봐 라고 했어. 그려볼 수 있겠어? 애매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또 해도 막힐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그래? 그럼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이것만 그려봐봐. 그냥 이걸 그냥 그려봐봐. 얘를. 뭐 하다가 뭐 막히면 뭐 하는 데까지만 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내가 뭘 말했냐면 y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냥 그려봐봐. 얘라는 그래프. 그래도 좀 그렇게 어렵게 안 생겼지 않습니까? 한번 대충 그려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얘를 그려봐. 뭐 어떤 방법으로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괜찮으니까 한번 그려봐봐. 말 그대로 그 감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려봤어? 그래? 내가 생각한 건 그런데. 뭐 모양이 당연히 생겼을 텐데. 저 3차 함수를 그려봐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죠? 뭐 대략적인 모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그지? 당연히 뭐 저기 저 주황색처럼 비슷하게 생겼겠지, 대략적인 건, 그지?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인지 등등도 이제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중에 일단은 3차 함수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3차 함수.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기서 저 볼록볼록한 위치들을 알겠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막혀.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걸 그려야 돼.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당연히 뭐부터 해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미분부터 해봐야죠, 그죠? 미분돼가지고 0 되는 지점이 언젠데? 미분했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언제야? x가 0일 때 0 될 거고, 또 언제 0 돼? 미분한 친구들 보면? 그지. 그럴 때 이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때가 이제, 당연히 어떤 지점, 그때 극소인 지점일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 기준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사실, 만약에 그때 극소인 지점 빼고, 이제 대략적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 어떻게도 볼 수 있을 거냐면, 자, 얘는 보니까 x 플러스 3 인수로 갖고 있는 거 보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뚫고 지나갈 거예요. 다시 얘는 대략적으로 생겼는데 x축이랑 만날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뚫고 지나갈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 지나죠. 근데 제곱이네, 그치? 제곱이니까 어떻게 만날까요? x축이랑? x가 0일 때? x가 0일 때. 그래서 여기가 접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일 때는 뚫고 지나가고 0일 때는 접하면서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지. 그거야. 접합니다. 요때 접하고 요때가 마이너스 3인 친구.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지?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도함수인데 그러면 원래 함수 생각해보자. 원래 함수는 자, 이게 도함수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이때가 양수고요. 그 다음 이때가 음수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3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가 감소하고 있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후로는 증가. 그 다음 0일 때는 지금 어때요? 분명 0일 때도 지금 미분계수가 0인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그치? 요때 점수 이게 0이지만 어떻게 되겠어? 이때가 그럼 그때 또 극소가 될 수 있을까? 아니죠. 왜? 그 다음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 그다음 0일 때 기준으로 갖다 보면 어떤 느낌?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고 요때 잠시 미분계수 0이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지금의 4차 함수의 그래프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 값까지 우리가 알아내려고 한다면 대입해야 되는 건 어떻게? x가 마이너스 3일 때 갖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4분의 81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7 8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인 거냐면 4분의 81에다가 마이너스 19 그러면 4분의 76인가 그지? 빼보면 얼마냐 4분의 5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3,4분의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0,8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만약에 x축과 y축도 그려본다면 자 여기가 당연히 y축인데 0,8인 걸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느낌? 그냥 여기가 이제 뭐야 마이너스 3,4분의 5잖아 맞지 그치? 내 계산이 맞다면 그럼 이거 자체가 0보다 크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 게 x축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4차 함수를 그린 겁니다. 4차 함수죠. 여기 4차 함수를 그린 건데 이 다음에 갖다 보자. 이 다음에 이제 뭘 그려야 되는 거야? 우리는 y는 k라는 식으로 갖다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럼 만났을 때 누구랑 어떻게 이 4차 함수랑 만나는데 뭐의 개수? 음근의 개수니까 왼쪽에서 우리가 y축보다 왼쪽에서 만나는 게 몇 개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k가 1일 때 생각을 해볼까요? k가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k가 1일 때는 자, 여기가 4분의 5잖아, 그지? 그럼 1이면은 4분의 5보다 위에 아래야. 위에 아래. 뭐 여기 아무도 없나? 왜? 이해가 안 되는 거? 수준아 위에 아래야 그러면? 누가 더 위야? 아 이거 y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y는 1이 그려진다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겠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2점보다 위에 그려져, 2점보다 아래 그려져. 네, 아래 그려지죠. 이렇게 아래 그려진다. 만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F1은 얼마겠어? F1은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지? F2부터는 어떨까? F2부터는 그지? 두개 생길 거야. 자, 그럼 어디부터? 자, F1은 0이고, 그 다음 F2부터 언제까지 두 개겠어요? F 7까지 두 개겠지. 그 다음에 F8부터는 F8도 사실 여기 하나가 0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F8부터 F15까지는 그냥 한 개겠구나. 그죠? 왜? 여기 위는 다 어떤 느낌? 음근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여기는 두 개, 세 개지. 그래서 이걸 더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2부터 7까지니까 2, 3, 4, 5, 6, 7, 6개 되지? 그러면 12에다가 8부터 15까지면 몇 개냐? 그럼 8개인가? 그치? 8 더해서 20이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뭘 해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일 남는 게 있을까? 뭘 해야 제일 남는 게 있을까? 그치? 현실적으로 어차피 수투 내용을 다 집어넣는다.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럼 뭘 해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제일 효율적으로 나가실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차라리 속도를 먼저 할까 싶기도 하고. 그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하던 건 해야지, 그지? 다른 거 재미있니? 없습니까?
그래도 일단 하던 거는 계속 좀 보도록 합시다. 네, 하던 거 계속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유형부터 해가지고 대표 문제 좀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좀 망설여지는 게 그렇거든요. 여기 부분이 어떻게 보면 3차 함수, 4차 함수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지금 나갈 부분이 미분에서 제일 어렵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게 들어갈까라는 좀 고민이 좀 들긴 하네요. 이거는 이게 그 보면은 이게 제일 어려울 텐데 이게 오늘 그냥 떠든 게 머릿속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같은 경우 이제 최고차 항의 개수와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차 방정식 근의 판별은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했었죠. 어떤 느낌? 위에서 요 x축과 만나지 않느냐 아니면 접하느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요때는 허근 두 개가 나왔었고요. 요때는 중근 그다음 이때는 이제 실근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 당연히 판별시기가 보다 작다, 요때는 판별시기가 크다, 요때는 판별시기가 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3차 때는 아쉽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해서도 최고차 함수와 양수일 때 이제 한번 모양을 한번 따져볼 거거든요. 모양을 따져봤었을 때 이것도 일단은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3차 함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 이 친구가 x축이랑 만나는 모양새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짠 하면서 어떻게 이제 요 극대나 극소점에 닿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요 아래일 수도 있고 요 위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어떤 근에 갖는 상황이라고 그랬냐면 자, 실근 1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허근 2개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왜? 교점 자체가 실근의 개수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실근 하나, 나머지 2개는 허근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녀석이 짠 하고 지나가는데 요 극대 혹은 극소점이랑 만나게 이렇게 접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는 당연히 실근이 몇 개냐? 실근이 몇 개인 상황? 3개인 상황이에요. 그죠? 단 뭐라는 거야? 2개가 겹치니까 우리가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실근 하나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자, 중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실근 1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여기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위에서 접하는 상황도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나가는 상황? 여기 가운데 짠 하고 뚫고 지나가는 상황. 여기 위에는요. 요거는 사실 뒤집으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묶어서 해볼 거예요.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당연히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3차 방정식의 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갖다 얘기해 볼 거냐면, 이렇게 갖다 얘기해 볼 거야. 바로 이 녀석의 극대값이랑 극소값의 분모로 한번 볼 겁니다. 자, 만약에 맨 왼쪽 같은 상황일 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만약에 x축이 저 아래에 있다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양수일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x축이 요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라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음수인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 즉 실근이 1개고 허근이 2개인 상황일 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같은 부호에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했을 때 0보다 큰 상황이 될 때, 그때는 실근 하나와 혹은 2개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중근과 그 외의 실근 하나 갖는다면 그 얘기는 극대 또는 극소 둘 중 하나가 0이 된다는 뜻인 거니까 이때는 뭐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때는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했을 때 0이 되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하면 극대와 극소, 극대는 여기 위, 극소는 여기 아래에 있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는 극대랑 극소 값을 곱했을 때 얼마보다 0보다 작겠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이런 형식으로 얘기하긴 해요. 근데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저걸 하려면 우리가 언제 극대가 있고 언제 극소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때 함수 값을 구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3차 함수를 거의 그리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당연히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이걸 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는 고2 때는 결국 이걸 외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결국은 이제 요 3차 방정식 근의 판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좀 극대란 극소를 가지고 저렇게 판별식과 비슷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위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판별식이라고 얘기했더니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렇지? 자, 그럼 관련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는 얘를 뭐 공식처럼 바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전과 비슷하게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14번. 자,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n은 0. 자, 이 녀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에 갖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얘가 뭐야? 결국 3차식이잖아, 그지? 이 3차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형태니까 우리 이미지 속에 어떤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n이라는 게 혼자 상수함에 따로 있으니까 저는 이 n을 따로 살려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 나머지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18x는 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하나의 3차 함수 fx라고 볼게요. 그럼 저는 이 fx를 그린 다음에 이 녀석과 y는 n이 만나는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구나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 녀석은 최고차 개수가 음수 3차 함수니까 어떤 모양새? 내 이미지에서 이런 느낌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당연히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 한번 해보면 자, f 프라임 x는 얼마가 될 거냐?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8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당연히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인수분해 아시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가 언제랑 언제일 때 0이 된다는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3일 때와 2일 때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녀석 2차 함수니까 그림을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위로 블록입니까? 아래로 블록입니까? 그죠,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 보고 짜자잔 해주면 여기가 3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막을 만한 말이지. 그러면 요 마이너스 3일 때와 2일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와 2일 때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제가 극대고 언제가 극소일까? 둘 중에 언제가 극대고 언제가 극대고, 그지? 마이너스 3일 때가 극소고 2일 때가 극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감소, 증가, 감소여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3차 함수는 어떤 식으로 생겼어야 될 거냐? 이 3차 함수 fx라는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친구의 그림 이제 점도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아무래도 마이너스 3이랑 2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27 마이너스 2분의 27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3가요. 그치? 2분의 27에다가 2분의 108 이라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8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81이라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은 얼마일까? 이 집어넣었을 함수 역시나 한번 구해볼까? 여기다가 이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 또
또 20 넣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네. 그치? 얼마나 나올 수 있어? 잘 보면 22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2,22. 자, 그럼 지금 제가 뭘 그린 겁니까? 이게 fx라는 3차 함수를 그린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이랑 누구? y는 n이라는 친구가 만나는데 서로 다른 세실근으로 만나려면 어떤 모양새? 당연히 그 가운데를 툭툭 하고 지나가는 모양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싹 하고 지나가는 거야. 따라서 n이라는 건 어떤 범위를 갖고 있어요? n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 2분의 80.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8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2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내에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 정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21일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0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네. 이해가 됩니까? 뭔 소리인지? 요즘 이해가 되니? 뭔 소리인지? 저희 한 문제 정도 하면 그치 끝나겠다.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곡선. 자, y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과 그 다음에 직선. 자, y는 9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은 요 그래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좀 제가 좀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얘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3이죠. 사실 아까 한번 나왔어요. 그죠? 얘는 어떻게 생겼냐? 마이너스 3에서 뚫고 지나가고요. 0에서는 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었을 때 있잖아. 자, y는 9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가 얘랑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자, 그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쭉 들어가면 세점에서 만나겠죠. 기울기 양수니까, 그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k 값이 변하면 당연히 y절편이 변하는 거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 친구가 너무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럼 너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했어? 교점이 몇 개 생겨? 이때는 교점이 쭉 올라갔었을 때 한 개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서로 다른 점은 2개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갖다 볼 거냐? 당연히 접할 때가 어딘지를 한번 보고 접할 때가 어딘지. 자, 접할 때라는 건 뭐냐? 당연히 기울기가 9인 접선을 언제 갖느냐라는 걸 우리가 갖다 본다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해볼까요? 미분해보면, 자, y''은 어떻게? 자, 3x 제곱 더하기 6x인데, 나는 왜 미분했어? 지금 왜 미분했죠? 이게 뭐가 되는 지점 찾고 싶다고? 얘가 9가 되는 지점을 찾고 싶다고요. 자, 그럼 x 뭐 나와요? 얘가 9가 나오는 게 언제야? 1일 때가 또 때가 또 언제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치, 마이너스 3일 때가 넣으셔야 되는지. 자,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일 때랑 1일 때. 요 때가 뭐라는 거야? 이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9가 되는 위치인 거야. 그럼 요 때 접선. 그 다음에 요 때 접선이 기울기가 9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요 때의 접선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여기가 점이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1 집어주면 돼요. 여기가 1,4거든요. 그럼 기울기가 9고 1,4를 지나는 그러한 접선의 방정식을 뭘 거냐? y는 9x 마이너스 5가 되면 1,4를 지나는 기울기가 9인 구간이겠지. 그럼 이때는 결국 k 값이 마이너스 5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얘는 어떨까요? y는 자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을 지나야 돼. 그러면 플러스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3,0을 지난다면 얼마나? 수준 얼마나? y절편 얼마 나와야 돼? 기억 안 나? 패스해? 성준아, y절편 얼마 나와야 돼? 27. 그치, 27 나와야죠. 왜? 기울기가 9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3,0을 떼야 되는 거니까. y절편 27이지. 네. 자, 그래서 이때 k 값은 27이에요. 그럼 어때? 만약에 K값 Y절편 27보다 커지면 안 만날 거고요.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로 다가가면 역시나 안 만나는 게 한 점에서 만날 거란 말이지. 그치? 지금 이 상황 27일 때랑 마이너스 5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죠. 그죠? 왜? 여기에서 만나고 쭉 내려가면서 여기서 하나 안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3이어야 되는 거야. K값. 그래서 27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4분이 남았는데 일단 좀 지금 푼 거 한번 다시 보시고 일단 나머지는 뒤에 보자. 자, 이렇게 해서 고민을 했지만 일단 쭉 나가보는 걸로. 그냥 또 어차피 뭐 뒤에 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다를까 싶기도 해. 그죠? 일단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방정식, 부등식 활용뿐만 아니라 이 함수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해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미분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목적 중에 하나예요. 목적 중에 하나.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처럼 3차 함수, 4차 함수를 미분해서 이러한 정보들, 극대나 극소들 정보를 알아냈으니까 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구나. 나중에 이제 미적분 2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들어가는 게 다른 것들이죠. 들어가는 게 무리함수도 들어가고 지수함수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미분할 줄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미분할 줄만 알면 얘가 미분해서 역시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일 거니까 그런 정보들로 가지고 구하는 게 재료만 달라지는 게 이제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미적분에서는 저는 지수함수, 무함수 이런 애들이 다 미분법이 다르니까 지금은 다항함수 미분법이 다 똑같잖아요. 3차 함수 미분하든 4차 함수 미분하든 2차 함수 미분하든 미분하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치? 나중에 미적분 선택 과목을 만약에 배우게 되시면 그때는 함수마다 모양마다 미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을 미분하는 방법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체감상 보통 수투 공부하는 거 2배 이상은 공부해야 돼요. 보통 미적분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역시 선생님 말대로 수투가 제일 쉬운 거였군요. 얘들아 그냥
그래서 이게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곡선 뭐라고 되어 있느냐? x 세제곱 플러스 k라는 친구가 있대요. 자, 그럼 여기 밖의 점 2,5에서 주어진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적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현재 출구창에서 양수니까 어떠한 곡선이 있습니다. 얘는 실제로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y'은 3x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다 양수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근데 여기 밖의 점 2,5에서 얘한테 접선을 그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밖에 점이 있는데 여기다 막 접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선이 몇 개가 나온답니까? 2개가 나오는 상황이랍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k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2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갖다 얘기할 거냐면 자, 곡선 밖의 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바로 가상의 접점을 잡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할 거냐면 가상의 접점을 잡아볼 거예요. 가상의 접점은 t, 그러면 t, 어떻게? t 세제곱 플러스 k 요게 이제 접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는 네, t일 때 미분계수니까 3t 제곱이거든요. 자, 미리 말하지만 이 문제는 살짝 좀 깁니다. 네, 이 문제는 살짝 좀 길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아마 중간에 딴 생각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일단 뭐부터 해볼 거냐면 자, t일 때 접한다고 생각을 하고 t일 때 접설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점은 t, ft, 그 다음에 기울기는 f't로 만드는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y-y1은 기울기 주시고 x-x1 요게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이 친구가 당연히 지금 이제 곡선 밖에서 어디를 지난다? 2,5를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2,5를 지난다라는 걸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는 자, 여기는 2-t가 전개될 거니까 어떻게? 6t 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이 존재한다는 건 서로 다른 접점 자체가 두 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요 녀석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접선도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주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갖다가 바꾸려고 보니까 이거 역시 정리해 보시면 너 넘겨주고 이제 너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5는 k. 그럼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역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나와 있는 요 3차 함수와 y는 k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를 뭐로 잠시 f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미분 한번 해주면 자, f't는 당연히 6t 제곱 마이너스 12t 그럼 당연히 t가 0일 때랑 2일 때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갖다가 생각을 해보고 0이랑 2일 때 얘는 아래로 굴러오는 녀석이니까 t가 0이랑 2일 때 이렇게 축이랑 만나는 상황일 거고 당연히 이 녀석을 갖다가 얘기하는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0일 때 갖다 넣어주면 여기가 0,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16에다가 빼기 24 더하기 5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2,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현재 지금 3차식이 나와요. t에 대한 3차식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t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y는 k를 그렸으면 어떻게?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아무래도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밖에 없겠습니까? 여기 아래를 지나면서 여기 접하거나 여기 위를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는 경우밖에 없죠. 그러면 즉 k는 마이너스 하거나 5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양수 k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할 때만 가능해요. 따라서 k 값은 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부등식 뭐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가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k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비슷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갖다 해볼 거냐면 자, k가 여기서 지금 플러스 k다 보니까 저는 얘를 이항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넘긴 걸 먼저 쓴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 거냐면 자,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2x가 뭐보다 k보다 작다라는 게 될 거였죠.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몇 차 함수? 3차 함수죠, 그죠? 그럼 이 3차 함수가 k라는 것보다 어떻게? 이 y는 k라는 상수 함수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그랬더니 다시 지금 요게 성립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방정식에서 이제 부등호로만 바뀐 거거든요, 그죠? 이제 우리가 등호 같을 때는 둘이 만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크다 작다는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방식 때처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얘를 넘겨서 하면은 이렇게 내가 지금 3차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3차 함수랑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역시나 y는 k라는 상수함수 가로선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로선, 이 k보다 얘가 작다라는 거는 y 값이 작은 거니까 얘가 더 아래에 있다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k가 더 위에서 가로선이 그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쨌든 역시나 요즘은 fx라고 부르고 일단 fx를 그린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기 위해서 이도 좀 해주면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보니까 당연히 x가 언제랑 언제? 2랑 마이너스 2일 때겠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를 미분에서 나오는 이 친구가 어떤 느낌으로 마이너스 2랑 2일 때 이렇게 만나면서 위로 불러온 친구고요. 당연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함수 함수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다 보니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극대일까 극소일까? 마이너스 2일 때 이때가 극대일까 극소일까? 원래 함수는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럼 원래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죠? 극소의 상황이겠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일 때는 반대로 내가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값을 굳이 안 할게요. 여기서 굳이 그 값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거든.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지겠대요,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따지겠대요. 자, 그러면 전체는 이건데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필요했던 거야?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포함 안 하기 때문에 여기를 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진하게 그리고 있는 거 있죠, 그죠? 사실은 얘만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진하게 칠한 이 친구가 누구보다 이제 y는 k라는 친구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럼 따라서 y는 k는 어떤 느낌으로? 사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도 충분할 것 같아. 이러면 어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서는 얘보다 아래에 있는 게 크잖아. 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뭐만 비교하면 충분하겠습니까? x가 언제일 때만 비교해주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x가 마이너스 1일 때 k랑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0일 때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제일 때만? 1일 때만 비교해주면 돼. 왜? 이때가 제일 큰 녀석일 거니까. 왜 그러니까. 그럼 1일 때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다가 지금 얘가 fx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시면 얼마냐면 1,11이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건 뭐냐면 이거야. 자 여기 높이가 11이야. 그러면 k가 이거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k는 11보다는 커야 되겠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그걸 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거든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왜? 그치 여기가 포함 안 하니까. 그치? 지금 제가 사실 여기 1,11이라고 해놨지만 어차피 1,11은 우리가 원하는 이 진한 녀석이 포함 안 되겠죠. 그러니까 k가 11이어도 어차피 나머지 11보다 작은 건 맞아. 그래서 등호가 포함되어야 되고. 네, 30번 보겠습니다. 자,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뭘 해야 된답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플러스 3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랬을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써. k의 최소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서도 뭐를 3차 함수를 당연히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은 문제에서 좀 배려를 해줬습니다. k를 그냥 알아서 지금 혼자 오른쪽에 놔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3차 함수를 fx라고 보고 일단 이 3차 함수 그리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이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해보면 당연히 최고차항에서 양수이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일 텐데 일단 미분 한번 해보면 자, f 프라임 x는 얼마일 거냐? 미분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6 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9 x 더하기 3 이렇게. 자, 이러면 여러분들 요거 3으로 묶어주면 어떤 느낌?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당연히 x가 언제일 때랑 언제일 때 0이 되겠어요? x가 언제랑 언제일 때 0이 될까요? 일단 뭐 있어? 그치 1이지 또 그치 2분의 1이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랑 1일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랑 1일 때 각각 이제 극대와 극소를 이루는 상황이겠죠. 그죠? 그럼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2분의 1이랑 1을 집어넣어주면 얼마 나오냐면요. 자, f 2분의 1은 자,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9에다가 플러스 2분의 3 4분의 6에다가 얼마나 아마 여기가 이제 계산하죠.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9에다가 플러스 2분의 3 그래서 8분의 2에다가 9 빼고 그 다음에 12
더하는 상황이라서 8분의 5가 되겠죠. 8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얼마냐면 1 집어넣어 주시면은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사실 2분의 1이라는 게 8분의 4잖아요. 그지? 그래서 둘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네, 둘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림도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대충 이런 느낌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2분의 1, 8분의 5고 여기가 1, 2분의 1으로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자, 근데 문제에서 역시나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어디래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대충 여기를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2일 때 기준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사실은 어디 2 포함하고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들 노란색으로 색을 치는 요 그래프들인 거야. 이쪽은 사실상 필요가 없죠, 사실. 그죠? 자, 그럼 요 노란색 그래프가 뭐보다 k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그러면 역시나 y는 k라는 요 가로선을 어떻게 그리면 좋겠어? 아무래도 요런 느낌으로 그리면 좋겠죠, 그죠? 이러면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항상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혹시 내 말 이해되니? 이거? 자, 일단 이 k가 있잖아요. 계속 커져도 괜찮을까? 이 k 값은? 계속 커져도 될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대충 여기가 그지? 여기 8분의 5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진 않을 거야, 그지? 사실 K는 뭐 100만, 1000만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위로 가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는 모두 10m보다 작을 거야. 맞는 얘기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는 다 10m보다는 작아. 뭐 맞겠지. 근데 별로 의미가 없다. 그쪽 위로 올라가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도 뭘 원해요? K의 최소값. 얘가 어디까지 내려와도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 얘기는 이 노란색 중에서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최대는 언제일 것 같아? 뭐요? 그러니까 1일 때 같아 보이죠? 그죠? 물론 실제는 여기랑 여기 우리 비교해 보아야 되긴 하는데 당연히 일단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 집어넣겠습니다. 2 한번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냐면 16에다가 18 빼고 그다음에 6 더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냐면 2,4입니다. 따라서 K의 최소는 얼마라는 거 알수 있어. 어디까지 내려와도 괜찮아? 4까지 내려와도 괜찮은 거야. 최소값은 4.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 2제곱 마이너스 4 k 세제곱 x 플러스 12는 가 성립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수 k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아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k라는 문자가 있지만 얘는 그냥 x의 개수로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얘는 상수항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얘만 넘기거나 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그대로 그냥 볼 겁니다. 요거 그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얘 그대로를 그냥 fx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fx 4차 함수죠, 그죠? 네, 4차 함수인데 이 4차 함수가 0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축?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걸 보는 거야.
만약에 이게 2차우동식이었으면 우리는 사실 그냥 한 별씩 때리고 끝냈을 거야. 그죠? 4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녀석을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또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b' x는 어떻게 될 거냐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k가 12가 아니네요. 1차 식입니다. 4k 세제곱. 자, 그럼 4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인데 그럼 요거 0 된 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x가 언제일 때가 0이 될까? k일 때 당연히 0 되겠죠. 그죠? 그 외에 있을까요? 그 외에 실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3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얘를 능력 놓치면. 그러면 이거는 K일 때는 실근인데 왜냐면 K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그 외에는 무조건 허근, 서로 다른 허근이라고 해요. 무조건 허근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무조건 허근이니까 나머지 두 개는 일단 K 넣어도 되니까 K는 당연히 되는 거죠. 당연히 K는 되고 당연히 X-K 당연히야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이 안 나올 거죠. 그냥 맞을 거야. 얘가 무조건 허근이 되는가? 무조건? 이게 몇 바뀌었는지 그지? 그런 걸 물어봐. 네. 뭐 아마 빠르게 판별식이나 이런 걸 한번 써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 그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때는 무조건 허근일 수밖에 없어요. 세제곱해가지고 어떤 실수를 만드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는 사실 어디서 여러분들이 사실 먼저 하셨냐면 수원 첫 단원 거듭제곱근에서 일단은 먼저 했었어요. 어떤 녀석의 홀수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이제는 그려보면 이제는 알지. 수투를 외우면 얘가 이렇게 생긴 녀석 여기가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인데 여기에서 y 값이 k 세제곱이 되는 그러한 실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무조건 하나입니다. 즉 얘는 사실 뭐였다라는 거야? 0이 되는 지점이 사실 k밖에 없는 거야. 실수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이런 느낌처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K일 때만 뭐가 된다? 여기 X가 K일 때만 이제 우리가 극소값을 갖는 친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사실 이제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 어떤 거야? 결국은 가장 아래에 있는 요 K일 때의 함수값이 이제 0보다 크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럼 K 때 함수값은 당연히 K를 집어넣었을 때겠죠? 그럼 여기다 K를 집어넣어주면 K 4제곱 마이너스 4K 4제곱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여기가 K,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12라는 점이 돼요.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히 무슨 뜻?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12가 0보다 크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지?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당연하게도 K 4제곱이 뭐보다 작으면데 상가요? 맞니? 계산을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그치? 맞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K값, 정수 K값 뭐 있겠니? 4제곱해보면 4보다 작은 거. 뭐 있습니까? 또? 영도 되죠. 그 다음 또 마이너스도 될까? 이럴 수도 3개가. 마이너스 1, 0도 총 3개입니다. 자, 부등식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부등식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요거하고 아마 이제 그 거속시라고 그러나 가속도 요거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7번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랑 x랑 gx가 있대요. fx는 x 2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친구고요. gx라는 친구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친구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4차 함수랑 3차 함수인데 4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는 약간 어떤 느낌처럼 생각을 해도 좋냐면 요 4차 함수가 요 3차 함수보다 위에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갖다 볼 거냐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나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라는 말은 함수값은 누가 더 크다라는 말, 당연히 같은 x에 대해서 fx의 함수값이 더 위에 있으니까 더 크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즉 우리는 결국 뭐라고 볼 수 있냐? 결국 이거를 모든 실수 x에 대해 뭐가 된다라는 거? fx가 gx보다 크다. 요거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위에 있다라는 얘기지만 이거 그냥 이렇게 부등식으로 할 거고, 사실 또 거꾸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만 다시 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갖다 할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 부등식과 이 그래프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일단 무지성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되는 상황이고요. 자, 부등식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a 안 넘기고 그냥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얘만 넘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x 4제곱 그 다음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이게 세제곱이구나. 잘못 썼네. 4x 세제곱 또 넘어가면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고요. 그럼 저는 지금은 어떻게 a까지 초함해서 얘를 잠시 hx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당연히 그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얘를 또 미분을 하는 겁니다. 미분해주면 h8x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8x가 당연히 4x를 묶어놓고 나면 여기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x가 언제? 보니까 0, 1, 2일 때죠. 그럼 이제 함수값 한번 볼게요. h0, h1, h2 보면 얘가 h예요. 0 집어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빵 없었으니까 당연히 h. 1 집어넣어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 얼마? a 더하기 1이 나와요. 자, 그럼 2 집어넣어주면 얼마일까? 요 2 집어넣어주면 얼마일까? 여기 박스 여기다가 x는 2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응? 네, a. 그러니까 얘랑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4차 함수잖아. 얘가 실제로 여기 대칭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0,a고 너도 2,a고 너가 1,a 플러스 2. 자,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보다? y는 0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구랑 비교해야 되겠어? 요 a랑 비교하면 그럼 이때 a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이렇게 붕 떠 있으려면 당연히 a가 뭐보다? 0보다만 크면 끝이네. 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자, 이거 0보다 크면 된대. 그럼 무조건 된대. 네, 일단 정리하시고.
예, 적으셨으면 그 다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건데 최악의 경우에는 내용만 얘기하다 끝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도 일단 할 건 해야지, 그지? 자, 그다음 이제 남아있는 부분, 이분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속도랑 가속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화목반도 수업해보고 하니까 가속도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처음 잘 모르더라고요. 가속도가 뭔지 혹시 아세요? 가속도가. 속도는 뭔지 대충 알잖아, 그지? 가속도는 혹시 뭔지 알아? 그래? 자, 일단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할 게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잖아, 아니지? 그 가속도 가지고 막 계산하는 게 사실 고등학교 물리나 과학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교육과정상에서는 이미 그런 걸 다 아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걸 미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일단 우리는 그죠? 아직 그 물리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해봤다 보니까 그 얘기부터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부터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느냐? 스칼라 값이랑 벡터 값이라는 것부터 구분해야 돼요. 요거는 참고로 책에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스칼라 값이라는 건 뭘 보고 스칼라 값이라고 하냐면 방향이 없이 크기만 존재할 때 우리가 스칼라 값이라고 해요. 뭐만 존재한다고요? 크기만 있을 때. 크기만 있는 값을 스칼라 값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3이라는 숫자가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3이라는 크기잖아. 맞지?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들은 다 스칼라 값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벡터 값이라고 하면 뭘 보고 벡터 값이라고 하냐면 크기도 있고 거기다가 방향도 있는 값을 우리가 벡터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값의 방향이라는 게 어딨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상 미분과 수에서 할 부분들은 사실 벡터 값을 많이 다룰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수초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수초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 남은 유형들이 다 뭐냐면 속도, 위치, 가속도 막 이런 얘기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대상을 나한테 줄 거야. 근데 그 움직이는 대상이 좀 어이가 없지만 수초에서는 어디에서만 움직일 거냐면 수직선 위만 움직일 거야. 뭐라고?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을 나한테 줄 거야. 수직선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점들이 있을 거야. 막 쫙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아니면 뭐 천천히 갔다가 빨리 갔다가 이런 점을 나한테 줄 거예요. 수직선에서는. 오케이? 수초에서는 요거 이런 점을 줄 거야. 그럼 봐봐. 자,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거야. 양의 방향을 약속할 거야. 그러면 양의 방향이라는 건 우리가 플러스라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이 수직선이라는 친구는 있잖아.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친구는 어차피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그죠? 그럼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이 반대 방향은 뭐라고 표기하면 좋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음의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표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른쪽 방향으로 시속 10km를 갔다고 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 시속 10km니까 내가 10km/h라고 쓰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양의 방향으로 시속 10km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10km/h 그냥 이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벡터 값이라면.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이 녀석, P라는 점이 왼쪽 방향으로 시속 10km로 갔어요. 이해돼요? 왼쪽 방향으로 시속 10km로 갔어. 그럼 그때는 우리가 벡터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10km/h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km라는 게 잠깐만 그러면 이게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0일 때도 안 움직이는데 마이너스면 근데 안 움직이면 0이라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10km라고 했을 때 이 마이너스라는 건 뭐라는 거야?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벡터 값이 뭐냐면 바로 속도가 대표적인 벡터 값이야. 그럼 이에 대응한 스칼라 값은 바로 속력입니다. 네, 속력과 속도가 다릅니다. 몰랐죠? 속력과 속도가 엄밀히 보면 다른 얘기예요. 이과들 기준으로. 속력과 속도가 다른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도라고 얘기하면 방향을 포함하는 값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방향은 정말 많지만 우리가 수초에서 다루는 방향은
이제 양의 방향 오른쪽, 음의 방향 왼쪽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세상에서 이거밖에 없다고 치셨을 때, 그럼 그때는 당연히 속도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붙어있네. 그러면 플러스 양의 방향이니까 얘는 어디로 움직였구나? 오른쪽으로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속도의 크기예요. 뭐라고? 얘는 속도의 크기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히 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당연히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속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그렇잖아. 방향을 반대편으로 갔지만 내가 가는 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요 어찌 보면 속도 이 크기 자체는 둘 다 1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속력은 얼마야? 속력은 시속 10km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그게 다른 값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자, 위치의 변화. 물론 사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보통은 원래는 변위예요. 변위인데 그냥 간단하게 위치 변화라고 얘기할게요. 위치 변화. 그 다음에 요 녀석과 대응되는 게 바로 이동 거리입니다. 자, 이것도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자, 이 친구가 처음에 0 원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녀석이 이제 5 찍고 왔어. 5라는 위치가 있겠죠, 그죠? 5라는 위치, 수직선 5라는 위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찍고 다시 돌아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위치의 변화는 처음과 끝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0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찍고 돌아갔지만 어차피 0인 거잖아. 맞지? 그죠? 막말로 내가 뒤돌아서 처음에 0이 서 있는 거 봤어. 그런데 내가 뒤돌아서 얘가 갖다 찍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 뒤돌아가면 어차피 얘는 내가 봐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럼 이때는 당연히 위치 변화는 0인 거야. 왜? 위치 변화라는 값은 뭐니까 벡터 값이다 보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5만큼 이동했다는 건 플러스 5만큼 이동한 거고 다시 왼쪽으로 5만큼 이동한 건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치 변화는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동 거리라는 건 뭐니까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의 크기들을 합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내가 5 갔다가 5 간 건 물론 방향으로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지만 실제로 내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 5만큼 그 다음 이것도 5만큼 움직인 거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이동한 거리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속도라는 거, 속도와 속력을 어떻게 갖다가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1시간 걸리고 이쪽으로 가는데 1시간 걸렸다고 한번 해볼게. 이 운동에서.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나는 2시간 동안 먼 거야? 5 찍고 돌아온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속도라는 건 뭘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속도라는 건 바로 시간에 따른 자 여기에서 제가 좀 기호를 쓸 건데 뭐 기호는 너무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델타 t 델타 시간이라 하자. 델타 거리를 얘기하는 게 이제 속도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세모 표시했죠. 세모 표시한 게 델타인데 이게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량. 예를 들어서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 거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죠? x가 변화하는 거 분의 y가 변화하는 게 우리가 기울기인 거잖아. 네, 그걸 그냥 지금 제가 잠깐 다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뿐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은 속도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제 거리 변화인 거야. 정확히는 위치의 변화가 되는 거지. 그치? 이거를 이동거리로 얘기하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이동거리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봐라. 지금 찍고 돌아왔었을 때 총 얼마 움직인 거야? 10만큼 움직인 거잖아. 맞지? 그치? 몇 시간 걸렸어? 2시간 걸린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속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나눠가지고 1시간당 5만큼 움직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치? 내가 만약에 여기서 2시간 걸렸으면 총 4시간 걸렸으니까 4로 나눴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거속시에서 나눠가지고 표현을 하잖아. 맞지? 그치? 그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단 이제 이동거리는 이제 속력은 뭐를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이제 요 위치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아까 내가 찍고 돌아오는 거에서 속도는 뭔가요? 속도는 0인 거예요. 하지만 속력은 이제 1시간당 5만큼 가는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또 벡터 값이 가속도가 있습니다. 가속도.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스칼라 값은 가속도의 크기라고 있어요. 자, 그럼 가속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뭔가 페달? 그지?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속도가 변하잖아요. 맞죠? 그죠? 내가 이제 붕붕 밟으면 점점 더 빨리 간단 말이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점점 더 속도가 줄어든단 말이지. 이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속도의 변화를 역시나 시간의 변화로 나누는 걸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중력 가속도를 배웠으니까 중력 가속도 얼마라고 얘기해요? 얼마야 중력 가속도가? 그죠? 9.8m/s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뜻이야? 9.8m/s 제곱이라는 게 이걸 세크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거 자체가 초당 속도 변화가 초속 9.8m만큼씩 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0이었다고 하더라도 1초 후에는 9.8m/s 초속 9.8m가 됐을 거고 2초 후에는 19.6인가요? 이렇게 갖다 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다른 거 변화 없이 만약에 중력만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 뭐 하는 거야? 점점 빨라지는 거야. 중력 가속도가 점점 세게 땡기고 있으니까. 이 물체 기준으로 마치 위에서 미는 것처럼 될 거기 때문에. 네, 그게 가속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움직임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움직임 하나 가져올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처음에 자, P라는 친구가 0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3초 동안 처음에 어디로 갔다 그럴까? 6만큼 갔다 칠게요. 6으로 갔어요. 6이라는 위치로 3초 동안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갔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6에서부터 이번에는 또 3초 동안 마이너스 2라는 위치까지 왔다고 칠게요. 그 다음 1초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자, 원점 출발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3초 동안 6만 갔어. 6으로 갔어. 찍고 돌아가서 어디까지? 마이너스까지 또 3초만 찍고 그 다음 1초 후에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이런 간단한 움직임 하나 가져올게요. 그럼 이렇게 했었을 때 얘를 만약에 내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X축처럼 생각을 하시면 위치를 보통 X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원점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t가 0일 때는 0에서 시작했어. 그 다음에 3초로 갔었을 때 3초로 갔었을 때 얘가 어디로 움직였대? 내가 어디로 움직였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6으로 움직였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얘가 6으로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일정한 속도로 갔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만큼 변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3초. 그러니까 그 다음 3초면은 6초잖아, 그지? 6초 때는 내가 어디로 왔었대요, 보니까? 얘가 어디까지 왔대? 마이너스 2까지 왔대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로 또 일정하게 쫙 하고 온 거야. 그 다음 1초 동안 어떻게 다시 원점 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이거 상황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네. 자, 이게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그럼 이 위치 변화 그래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고개를 왼쪽으로 90도 꺾어요. 꺾은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이쪽이 양의 방향, 이쪽이 음의 방향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얘 움직임을 이렇게 쫙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얘가 어떻게 움직여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갔다가 내가 90도로 꺾었으니까 오른쪽 갔다가 방향 꺾어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왔다가 다시 방향 꺾어가지고 원점에 도착한 거야. 그죠? 그게 아까 내가 요거 설명한 거랑 같은 얘기인 거야. 그치?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자, 내가 일정한 속도로 갔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얘가 처음에 3초 동안 6만큼 갔었을 때 그랬을 때 얘
속도가 뭘까? 생각해봐. 속도가 얼마겠습니까? 얘는 지금 3초 동안 어디까지 간 거야? 3초 동안? 6만큼 간 거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은 이거 속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3초 동안 6만큼 갔으니까 1초 동안 얼마큼 가겠어? 이씩 움직인 거겠지, 그죠? 그게 뭐랑 똑같아? 바로 얘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당연히 역시나 그 다음 3초 동안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 이때 속도는 얘 기울기 2랑 똑같은 거지. 그럼 그 다음 3초 동안 3초부터 6초까지 움직였을 때 기울기가 바로 얘 속도겠죠, 그죠?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얼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울기 재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네, 그래서 이제 속도는 마이너스 3분의 8이야. 왜 마이너스야? 당연히 이제 속도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음의 방향,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런 형식으로 갖다 보시면. 그럼 제가 그래프를 역시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역시나 제가 이번에도 T의 움직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를 좀 가져왔어요. 조금 좀 어렵긴 하죠, 그죠? 자, 요것도 역시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갖다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얘는 처음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수직선이. 이잖아. 처음 어디서 출발했어? 2에서 출발했어요. 역시나 어떻게 보시면 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얘가 막 움직인 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쫙 잡아당겨서 나한테 쫙 이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얘는 2에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왼쪽으로 움직였어?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오른쪽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찍고 5까지 찍고 다시 왼쪽으로 방향 튼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상황에서 그러면 얘는 0초부터 8초까지 방향을 몇 번 바꿨어요? 방향을 몇 번 바꿨어요? 그치? 어떻게 할 수 있어? 당연히 요때 끽하고 바꿨고 요때 바꿨고 바꿨고 바꾼 거지, 맞지? 그럼 결국 방향을 바꾸는 때가 언제인 거야? 바로 그때 또는 극소일 때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방향을 바꿀 때를 보면은 당연히 내가 쫙 이쪽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양의 한쪽으로 가다가 끽하고 멈추고 돌아선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속도는 0이 되는 상황.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0초부터 2초까지 변했을 때, 움직였을 때 평균 속도가 얼마냐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평균 속도가 얼마니? 나보고. 그럼 그거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2초 동안 얼마큼 움직였는지 보면 되죠. 2초 동안 2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움직였잖아, 맞지? 그치? 그럼 속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죠? 2분의 3이 바로 이 친구의 속도가 될 수 있겠다, 맞지? 그죠? 그럼 당연히 이때 평균 속도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바로 평균 변화율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 3일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 잘 보면 어때? 여기서 끼익 하고 2초 때 방향 바꿔서 꽝 하고 가는 중이잖아, 그죠? 그럼 3초일 때 속도가 얼마냐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3초일 때 속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3초일 때 얘가 빵 하고 지나갔는데 원점으로 빵 지나갔는데 이때 속도가 얼마니?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순간 한 점에서의 속도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속도라는 건 뭐였는데 시간이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를 시간의 변화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시간에서는 3초라는 이 순간에서는 시간의 변화가 0이잖아요. 분모가 0이니까 사실 말이 안 돼. 근데 이걸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갖다 해석을 할 거라는 거야? 결국은 2와 가까운
점을 잡았을 때 나오는 평균 변화율이 있을 텐데 여기서 뭐를 이 간격을 0에 가깝게 줄이면 결국 여기서의 뭐로 바뀔 거야?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걸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겠냐? 바로 이 3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점에서의 속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얘를 구하라고 할 때 또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또 미분을 하겠죠. 그럼 지금처럼 방향을 바꾸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또 미분에서 0 되는 속도가 0이 되는 식을 나보고 찾으라고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미분에 갖다가 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갖다 얘기할 거냐면 지금처럼 이 변화에 대한 건데 여기서 이 델타를 0으로 갖다가 보내는 극한해가지고 할 거다 보니까 이 위치의 변화를 미분하면 속도에 대한 식이 나오고요. 당연히 여기서 또 이 속식 같은 경우도 이 델타를 0에 가깝게 만들어버리면 역시나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나오고요.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뉴턴이 만든 거거든요. 뉴턴이 본인이 막 이런 움직임, 별들의 움직임, 별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딱 자정이 됐을 때 새벽 2시일 때 저 별의 속도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 그래서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이렇게 만든 거. 화장실 같은 화장실이요? 너 어떻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한 문제만 풀자. 한 문제. 다시 이것만 풀자. 더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다 그죠?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시각 T에서 위치가 뭐래? X, 수직선 위니까 X라고 한 거야. 이렇게 갔다가 된대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원점을 되돌아올 때라는 건 당연히 이 녀석의 위치가 언제일 때요? 위치가 0일 때죠. 그럼 얘가 0일 때가 언제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당연히 t로 묶어주면 어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야. 얘 뭐야 지금 보면 t가 언제일 때랑 언제일 때? 0일 때랑 1일 때겠죠. 그죠? 그럼 0일 때는 사실 처음이니까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결국 우리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t가 1일 때 출발하고 1초 후일 때 뭘 구해라 나보고 이 녀석의 속도를 구해라 라는 거야. 아니 뭐 속도는 어떻게 알아? 라고 하겠지만 얘를 뭐 해준단다? 이 친구를 미분해주면 속도식이 나온다.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럼 t가 이렇게 얼마? 1초일 때 속도 얼마야? 네, 0이에요. 속도 0 맞아. 실제로 얘를 빠르게 그려보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t로 묶어주면 아까처럼 t-1의 제곱이잖아. 그치? 이 0일 때 부분과하고 1일 때 접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동 위치를 알기 위해서 90도 꺾어가지고 보시면 뭐라는 겁니까? 얘는 처음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바꾸고 그 다음에 1초일 때 0에 온 건 맞는데 왜 속도가 0인가 보니까 여기서 다시 끽 하고 섞어가지고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충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0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마저 좀 했었으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나머지는 뭐 다음 시간에 이거 그냥 바로 그냥 할 거야. 당연히 다음 시간에 그냥 미리 내려가지고 그냥 바로 풀고 넘어갈 거야.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